속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상상, 다이어트 후 모습 상상. 이런 상상만으로 진짜 살이 빠진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켈리 클락슨 스트롱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상상, 다이어트 후 모습 상상, 이런 상상만으로도 진짜 살이 빠진다 였습니다.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 계획 세우고 하루 이틀 정도는 실행에 옮기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 이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경우에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후에 어떤 옷을 입을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실제로 있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배형은 먹는 상상을 얼마나 한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심지어 내가 동경하는 몸매의 사람을 떠올리며 밥을 먹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아무튼 다이어트라는 건 이제 자극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이 바뀌어야 이제 몸도 바뀌는 거니까. 어떤 체중 감량에 아주 미미한 도움일 수도 있지만 상상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또 아니죠. 예,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그래야 이제 된다는 거. 예. 다이어트 해봤자 배텐러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런 자조적 자세가 안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냥 배텐러가 아니라 효자 배텐러가 돼야 되고, 예. 건강한 배텐러가 돼야 되죠. 예.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의 시작이죠. 어제는 1월 1일 방송이지만 이제 녹음된 방송이었고, 오늘 생방송을 함께합니다. 2023년의 첫 월요일이자 잘못된 요일. 2023년엔 제발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남자 롱맨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에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3579님, 베디의 매끄러운 진행과 세련된 입담 덕에 내용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항상 최고입니다. 2023년 희망찬 개묘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취자에게 덕담도 해주세요. 마치 생성 문자처럼 굉장히 좋은 덕담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재미없다 간신아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배알단 쳐내라, 간신 쳐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예, 소개를 많이 안 했던 거지. 배형 사연 그만 보내. 오늘 배알단이 왜 이렇게 많지? 아부해야 소개하나요? 문자 보셨고요. 8704님, 여자 배텐러입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미팅 후 2022 연말에 친구와 또 미팅을 했는데 잘못됐네요. 이제 그냥 배텐러답게 솔로로 살려고요. 배텐 파이팅. 연말에 이제 패닉바이 노리는 거 잘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 새해 되니까 마음 편하시죠? 예. 정용국 씨가 까인 거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8421님, 야간 풋살을 하고 집에 갑니다. 날씨가 춥지만 축구하니 땀이 나네요. 용국스님이나 주펄 작가님은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머리가 추워요. 저는 이렇게 종일 BTU 생각만 하네요. 베텐 가족들 중에 이제 좀 추운 분들 있죠. 겨울에 유독. 예. 두피 치우신 분들. 자, 8421님도 두피가 좀 추우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백무수님, 제대한 동생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베텐이 그리웠다며 제대하자마자 베텐 듣네요. 군대에서 못 들었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송동희님,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꾸준히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영어 실력이 향상될까요? 새해부터 확신이 없네요. 그래요. 열심히 해야 실력이 붙는 거죠. 그죠? 예. 9616님,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슬램덩크 극장판을 조조로 예매했습니다. 산왕전을 영화로 보는 게 너무 기대되네요. 배형도 보실 건가요? 저도 예매를 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롱맨이 아닌 럭키맨이 되길 바랍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걸린 것 같아. 두피 때문에. 새해 시작부터 아프다. 네, 참 벌써 벌써 슬슬 시작되네요 이제. 예. 하루 버텼으면 오래 버텼지 뭐. 이틀인데 벌써 잘못됐다 새해. 하루 넘어갔으니까요. 하루 딱 휴일 주셨네요. 감기 느낌이 왔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내일 아픈 채로 일하겠네요. 차 있을 때까지만 멀쩡했는데 올라오면서 잘못됐네. 네. 참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예. 네, 엄청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죠? 네네. 예, 내일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춥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차에서 딱 내렸습니다. 아, 참. 자, 새해에는 어떻게 여친 만나셨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원래 그 12월 31일 날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집에서 자느라고 못 만났어요. 새해 카운트다운 같이 안 하고? 네, 안 합니다. 이제 뭐 원래 안 하는데 보기로 했지만 못 봤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자고 있어가지고 예. 오빠 일어나면 전화해. 제가 자다가 한 새벽 3시 일어났어요. 전화했더니 여자친구가 자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새벽 3시인데.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죠. 자, 한결같네요. 똑같죠. 새해의 목표는 뭡니까? 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항상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뭐 늘 안 됐기 때문에 덜 잘못됐으면 좋겠다. 덜 잘못되자. 네, 큰 사고 작은 사고로 막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군요. 네. 새해 뭐 땡튜브나 베텐 말고 다른 계획 뭐 스케줄 없으십니까? 없어요. 뭐 알면서 물어봐. 스케줄 땡튜브는 뭐 좀 다른 기획이 있나요? 기획은 없고요. 그냥 이제 노딱을 피워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스케줄이 2개가 있는데 베텐만 2개입니다. 야, 그게 어디야? 그쵸. 그 다음 주 쉬면 되잖아요. 네, 박스요 다음 주. 살짝 몸에 좀 부대낍니다. 네네. 네. 자, 3151님 요즘 다나카상 덕분에 알고리즘에 우차사가 종종 뜹니다. 용국이 형 옛날엔 열심히 사셨네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셨나? 이건 비밀인데 지금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다나카상이 우차사 출신이신가요? 네, 경욱이가 그 SBS 공채 6기로 들어왔죠. 좀 많이 떠가지고 연락했는데 목소리 살짝 좀 덜 반가워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 미묘한 걸 또 감지했다. 딱 벌써 이제 여보세요 하는 순간 벌써 잘못됐더라고. 형. 예, 선배님. 예. 끝. 그런 내용이죠. 너무 떴어 지금. 예. 일본인 아니냐고 왜 한국말로 하냐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제가 그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말을 느껴본 경험은 뭐였냐면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 일본어를 약간 하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평상시 얘기를 해도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예. 이인성님, 롱맨님 반가워요. 근데 왜 롱맨인가요? 키가 커서 롱맨인 건가요? 롱이 아니고 롱입니다. 롱. 예, 길다가 잘못됐다. 아니라 잘못됐다. 네, 그런 거죠. 예. 이로라님, 용국 씨 보면 역시 개그맨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재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학창 시절 공부 잘하셨나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인생이 찢어져서 그렇습니다. 찢어지면 뭐 별 생각이 다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뭐 머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경험담이니까. 놀리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다 이제. 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셔도 되고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다크서클 크림을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재선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걱정입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해주는데도 자꾸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저의 이런 마음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 때문에 힘든 척 속상한 척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평정심 있게 연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힘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고 속상한 걸 티를 많이 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알아달라. 네. 근데 상대적으로 연애를 하다 보면 약간 힘들었던 거, 궁금했던 거를 더 많이 물어보는 건 여자 쪽이다. 남자는 많이 들어주는 입장이 많은데 그래요? 이게 이제 쌓이면 쌓여갈수록 남자친구는 멀어집니다. 이거는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큰 병 걸려도 얘기하면 안 돼.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이게 기본적인 국룰 여친의 힘든 감정을 들어주는 게 남자들한테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의심이 되고 약간 못 믿어서 이런 얘기하는 양이 늘어나면 상대방은 티를 안 내겠지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네, 무조건이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보면 해결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중간에 합의가 돼야지 안 보고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전화기를 켜놓고 밥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이게 그래서 밥 먹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소리 이제 꺼놓고. 죽처럼 만들어서 넘겨야 돼요. 밥을 빨아먹는다 그러죠. 네. 이거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누구한테 약간 뭐 친구랑 다퉜던 일, 이런 일들을 나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좀 상하고 이 정도에서 공감을 못하네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남자친구의 표정이라든가 리액션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툭툭 얘기하다 보면 기분 좋으려고 만났다가 이런 것 때문에 상해가지고 금방 집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면 남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는 법이 조금 네. 여자들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공감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혼났어. 네가 혼나야지. 못했으니까 혼났겠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 못됐네. 힘들었겠네. 라는 말을 지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100일장 가서도 글짓기 잘 못하는 애들인데 그게 막 한 문장이 막 두세 개씩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 미묘한 걸 또 캐치를 못합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듣기도 이제 살짝 눈치도 좀 보이고 거기에 이제 맛집도 찾아가야 되고요. 일단 연애가 시작되면 남자분들은 거의 주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내가 외모가 바뀔 수 없는 이상 다른 여자분들과 좀 다른 대우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좀 주말에 자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사랑을 확인하는 멘트를 좀 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야 이만한 여자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하면 계속 똑같더라 안 되겠더라. 맨날 이 얘기를 나한테 나는 안 힘들어. 남자친구는 안 힘드냐고 걔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너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완전 부담입니다. 용국이 형 여친은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까라고 하시죠. 저는 힘든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서로에게 좀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하다. 휴식 시간을. 특히 주말은 한 번쯤 주는 게 좋고요. 네. 힘든 얘기는 진짜 그 나눈다고 반이 안 되더라고요. 배가 되더라고요. 쟤도 힘들어야 되거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사귀는 사람끼리도 배가 된다. 네, 너무 배가 돼요. 제곱이 됩니다. 제곱.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삭히는 게 낫다. 네. 항상 만날 땐 웃어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얘기였습니다. 말투가 이제 뭐 저기 대출 상담하는 말투라서 그렇지. 네. 내용은 사실 경험치가 뚝뚝 묻어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친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외모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친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요거만 조금 달라져도 진짜 많이 바뀔 겁니다. 서로 고통을 주는 연애 이거를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오빠는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는 줄 알아?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뻔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참 힘들죠. 그렇죠. 네, 힘듭니다. 연애 대출 상담 같아요. 그죠? 말투는 대출 상담인데 듣다 보면 연애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는 연애가 진짜 오래가요.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헤어질 거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베테너들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뭐 시작을 했어요. 공감이 되지. 그렇죠. 네. 베텐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상위 티어죠. 그렇죠. 네, 최상위 티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월요일에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있을 때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부에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수 물주먹님 거 일반 사연 갑니다. 네. 친구랑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반반 나누진 않고 그냥 네 거 내 거 나눠서 서로의 걸 먹지 않는 식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가 음식을 죄다 냉동실에 넣어놔서 제 걸 넣을 자리가 없어요. 비워달라고 해도 볶음밥 하나 들어갈 정도만 비워줍니다. 진짜 스트레스인데 뭐라고 말해야 냉동실 자리를 비워줄까요? 새해 첫 사연이 이게 뭡니까? 구질구질하네요. 이게 약간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자취 중이다. 네네. 아이디가 여수 물주먹이니까 여수에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한 번 얘기를 했죠.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자취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월세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간다 그러세요 그냥. 불편해서 못 너 혼자 있겠어. 살아. 나 이거 그냥 뭐 얘기해봤자 뭐 네가 들어주지도 않고 뭐 월세 뭐 같이 분할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나가 이런 거 어때요, 형님? 진짜? 근데 한 번쯤 강력하게 들이댈 필요는 있어요. 예. 근본적인 예. 월세라는 어떤 공유주택에 그렇죠. 있어서의 예. 동거 상황에서의 예. 룸메이트로서의 예를 들어서 롤을- 월세가 80만 원인데 이 친구 나가면 80만 원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 비운다니까? 예.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 이거만 비워줘 진짜. 그러면 이제 그건 확실하게 비워져요. 다른 게 꼬이지 그 대신.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더 큰 거를 건드려야 돼요. 뭐 어떤 거요? 월세 같은 부분 나 나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무 얘기를 근데 극단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물주먹인 거 보니까 싸우면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을 때까지 안 들어줬으면 극단의 조치, 금융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느낌이 확 오거든. 겨울이 춥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건 비워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아무튼 둘 다 많이 먹나 보네요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는 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냉동 그냥. 음식을 엄청 산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배달로 시킨 걸 갖다가 한번 나중에 데워 먹으려고 그쪽에다 구겨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볶음밥 하나 들어갈 정도. 굉장히 TMI 구체적인 이걸 예를 들었어요, 그죠? 슬프네요. 볶음밥을 얼려서 다시 먹나?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중국집에서 시킨 다음에 네. 남은 반 정도의 볶음밥을 얼려놓나? 그 옛날 영화 남부군이라고 있어요. 너무 옛날로 갔네요. 너무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볶음밥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렌즈에 돌려서 먹는 게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그런 거겠죠. 그냥 뭐. 이제 레토르트 느낌으로 네.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볶아버리면 볶음밥이 되는 그런 거이길 빕니다, 제발. 굉장히 포장을 많이 했네요. 시켰는데 남은 볶음밥을 나 궁금한 얼렸다?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네. 치킨이 남았는데 냉동실에 넣어도 됩니까?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먹어야죠. 아니 상온에 놔뒀다가 아니 냉동실에 혹시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치킨을 남기고 누가 냉동에 넣어요?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얘기가 연애 사연이란 얘기입니다. 나도 공감이 안 되니까. 저도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치킨을 남겼다가 아침에 남은 걸 이제 결국 처리합니다. 그러면 진짜 저번에 한번 카트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나 느꼈던 게 평소에 한 마리 먹던 치킨을 네. 반을 못 먹었어요. 안 좋네 컨디션이. 반을 못 먹었는데 안 결국 좋아요. 새벽 4시쯤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못 먹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성재 씨 얘기처럼 먹던 음식을 넣은 것 같진 않고 원래 냉동용으로 왔던 그 볶음밥이 들어간 것 전 같아요. 먹던 거를 거의 넣지 않아요.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것도 저것도 안 해준다. 그럼 몰래 버려야지 뭐. 잘 몰라요 남자들 몇 개 버려도. 네. 자, 아이브의 After Like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새해 첫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3719님 거 보겠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 맞춤법을 틀리는 분이 계십니다. 돼, 안 같은 것들을 틀리는데 은근 거슬립니다. 상사니까 못 본 척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맞춤법 틀렸다고 알려드리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근데 솔직히 이거 어려워. 저도 이제 땡튜브에다가 자막을 넣을 때 예. 항상 헷갈리거든요. 예. 되랑 그리고 대나무 할 때 대랑 네. 뭐뭐 안 돼 할 때 그 대. 예. 그 대가 헷갈려가지고 맨날 검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고맙지 않나. 이런 거 좀 어렵긴 해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예. 그리고 틀리는 분들이 또 요즘 인터넷 범람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옛날에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막, 책 이런 것들은 교열이 있고 심의가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데 이제 안 하는 자막들이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게 약간 물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땡튜브 댓글에다가 맞춤법을 틀렸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삭제했습니다, 제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예. 이게 약간 자기가 아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내가 맞춤법 어떤 거를 지적했을 때 그 상사는 본인이 또 본인만 알고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괜히 그냥 가만 내비두면 돌아가는 건데 그거 하나 지적했다가 다른 게 또 화로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 예. 네. 맞춤법은 참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예. 돼와 돼 그리고 안 니은 받침이랑 니은 히읗 받침이 이
받침이 네. 두 개가 돼버리면 예. 예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그 기억이랑 히읗 들어가는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것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말로만 애들 쓰면 안 돼. 더군다나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이 틀린 게 뭔지 아니면 뭐 맞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 검색해서 다 알아보시고. 네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배우신 분이 넘어가시죠 그냥. 이거는 가르쳐줘도 못 고쳐요. 네.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익명 김님 성별 미상 대놓고 인사를 안 받는 상사가 있습니다. 복도에서 1대1로 마주쳐도 제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하자니 다른 사람이 볼 땐 제가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계속 인사하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인사 안 받는 상사한테 인사를 계속 해야 할까요? 이게 한 20년 전의 일이지만 네. 개그맨들 헬침에 딱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인사를 안 받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인사를 안 받은 선배가 있었어요. 이 느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네.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차사가 생겼을 때 딱 넘어와서 같이 살았던 후배 개그맨 3년 동안 제가 인사를 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선배님 인사를 하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비켜. 최악의 선배네. 근데 이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걸 봤나? 못 봤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인사를 안 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냥 거리를 자기가 두고 싶은 거죠. 밑에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사를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선배 안녕하세요. 인사 왜 안 받아주세요 하면 인사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니까 그 인사를 안 받는 거고 자기가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냥 인사는 이거 이렇게 한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한두 마디 인사 말고 한두 마디만 더 얹으시면 인사는 무조건 받습니다. 잘못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제가 잘못했잖아요. 네. 다 겪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네. 근데 복도에서 1대1로 만났는데 안 받을 정도면 약간 좀 모두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롱 형이 잘못된 이유. 역시 잘못된 선배. 당연하죠. 예. 네. 자 용국이의 일침. 해야지 뭐. 이거는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또 평가는 사람들이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해야죠. 자 익명신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술 한잔을 하는데요. 술값은 번갈아가며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즘 계산할 때쯤 돼서 자기 근황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병가를 내서 쉬고 있다거나 차 사고가 나서 돈이 얼마 나갔다는 얘기를 계산 직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술값 낼 때가 늘고 있는데 이런 친구 계속 만나야 될까요? 친구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이런 거네요. 이제 나가자. 나 그 얘기 했나? 나 병가 났잖아. 갑자기 나 그 얘기 했나? 차 사고 났잖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끼리 이제 돈 모아서 놀러 갈 때 그 전에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돈 못 낼 사람 얘기하세요. 먼저. 뭐 집에 누가 아프다든가 돈이 나갈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중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한두 명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 뺍니다. 그냥 바로 제명? 네, 그렇죠.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놀러 가는 거니까. 손절한다.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상관이 없는데 항상 계산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살짝 얄미울 것 같아요. 재밌게 막 놀다가 갑자기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 낼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 기분이 좀 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이거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좀 룰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돈이 없으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내가 낼 테니까 나중에 너 뭐 이렇게 여유 있고 생기면 그때 네가 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당연히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갖고 뭐 기분을 자지우지할 정도로 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가 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친구 사이에는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혼자 꿍하고 있으면 많이도 있지 않은 친구 그냥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친구가 걔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예.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일한 친구의 어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네, 그렇죠. 예. 항상 술을 마셔야 되고 친구는 이 사람밖에 없고 돈은 내가 내야 되고 아쉬운 사람이 내야지 뭐. 그렇죠. 네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병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돈은 있는데 이 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하지. 자, 부담킹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을 피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항상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려 노력하는데 소개팅한 분들이 제 눈빛이 부담스럽다고 주선자한테 얘기했대요. 어떻게 해야 상대가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눈빛이나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하려니 더 의식이 되고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얼굴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꾸 눈빛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얼굴이요. 예. 이상한 애가 자꾸 나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거든. 네네. 근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소개팅이니까 딴 데 갈 데도 없죠. 되게 바짝바짝 붙어 앉아 있죠. 네네. 눈만 보고 얘기를 해요. 검사가 취조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시선이라는 거는 이제 코 정도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코 정도를 두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딴 데도 좀 보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이 되는 건데. 너무 뚫어져라 쳐다본 것 같고요. 이제 커피가 있다는 가정하에 커피도 좀 봤다가 옆에도 살짝 봤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만 계속 보면서 도를 믿으세요처럼 주장창 얘기를 하면 광기. 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눈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고 있었으나 한 30초 넘어가면 왜 그렇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마음을 열기 전에 벌써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시선 처리는 근데 좀 본인이 너무 눈을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편하게. 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라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분은 이제 소개팅 안 나갔다 오신 분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틴트 선글라스 어떻습니까? 선글라스 제가 하니까 카톡에 썼던 것 같은 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색깔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 컬러는 예. 계절과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만 써야 되는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그거 쓰고 소개팅 등장하면 예. 이게 잘못됩니다. 컬러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네, 아주 힘든 컬러입니다. 최악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네. 네. 자, 부담킹님께 용국이의 일침. 계속 얘기를 하고 싶다. 벽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리는 들리잖아. 예. 그러니까요. 자, NCT 드림의 덩크슛 듣고 옵니다. 해성제 10 생방송으로 막 나가는 영화 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카레 고로케님 거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누나가 가끔 초등학생 조카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제가 누나 몰래 아이스크림도 주고 해서 조카가 절 좋아하는데요. 누나가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조카를 자꾸 맡기고 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삼촌한테 열어달라고 해. 삼촌한테 이거 가지고 놀자고 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긴 술 마시고 수다 떱니다. 저도 솔직히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누나 올 때마다 밖으로 도망가도 될까요? 저는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조카 봐보면 사실 편한데. 아기를 이제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두 명일 경우에는 야, 너 나가면 이거 나보고 보란 얘기야? 그럼 나보고 하루 종일 여기 있으라고? 이거 갖고 은근히 진짜 많이 싸워요. 그리고 조카도 또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기를 이제 자기 아기는 너무 예뻐하지만 조카 말고 그냥 뭐 친구의 아기라든가 이런 경우면 티를 많이 못 내는데 저는 티를 냅니다. 데리고 오지 마. 불편해져 서로.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이미. 몇 번 만났어요 저도.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를 했더니 왜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기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 4세가 한 2번 정도 했더니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기는 건 고사하고 데리고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 아기가 왔을 때 배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는 게 낫지. 괜히 밖에 나갔다가. 삼촌인데 노키즈존. 예. 삼촌 집 노키즈존이야. 누나가 이제 살짝 그 남편이 밖에 나가고 아기를 봐야 되는데 힘드니까 집에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가면 엄마가 봐야 됩니다. 딱 노림수죠 이거는. 그렇죠. 정확한 노림수입니다. 조카를 데리고 PC방에 가면 다시는 안 맡길 것이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더 좋아할걸요? 좋아한다고요? 네. 왜냐면 이제 안전하게 좋아해요? 안전하게 내가 얘 신경 안 쓰고 지금 우리 동생이 데리고 나갔으니까 자기 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되게 큰 공감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통 네. 아이 갖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굉장히 어려서 누가 네. 봐줘야 되는 정도면 네. 그런 게임이 엄청나게 현란하게 돌아가는 화면이 난무하는 네. PC방 같은 데 데려가는 굉장히 싫어할걸요? 내 주위에 있는 애들만 그런 건가? 아니 일단 딱 오면 아기가 완전 어린 경우에는 앞에 그냥 그 휴대폰이 붙어 있어요. 네. 이걸 틀어줍니다.
마약이죠, 마약. 예,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만약 PC방을 데리고 가도 오락하고 옆에서 이제 그 친구 앞에 딱 놔둬주면 예. 이거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눈앞에서 자꾸 이렇게 엄마 부르고 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육아를 하는 지금 경험도 없는데 매주 주말마다 누나가 데리고 왔다?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나갑니다. 애기 데리고 가서 축구 게임 현질하자. 그럼 엄마 카드 막 긁어야죠. 메시 막 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 네 힘들어지죠. 게임 가르치는 순간부터 안 맡긴다. 일단 성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는 충분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아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외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데리고 나가라. 아니, 혼자. 아니면 혼자 나가라. 혼자. 누나 왔어? 나 나가는 길이었어. 이렇게. 도망가라. 갑자기 그냥 옷 반바지 딱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채팅창에 용국이 형은 애기들한테도 잘못된 소리 하시나요? 아 그렇죠. 뭐라고요? 근데 아기는 그냥 자기가 듣는 거고 예. 그냥 아기가 옆에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데리고 오지 마.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피도 눈물도 없네. 아기는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자, 용국이의 일침. 아바타 혼자 봐야지 뭐. 그냥 혼자 멍 때리고 극장에 앉아 있으면 시간 잘 갑니다. 네네. 네. 콘치즈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는데 박순이에요. 그런데 하나 있는 제 친구는 너무나 집순입니다. 매번 절 만나는 게 힘들다고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는데 그게 너무 서운합니다. 전 이 친구 배려하느라 만나도 별거 안 하고 카페에서 수다 떨거나 저희 집에 눕혀놓고 배달 음식 먹고 하는데요. 제가 배려한 만큼 친구는 절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관계 끝내야 하는 관계인 걸까요? 아, 되게 심각하게 보내주셨네요. 예. 근데 뭐 친구끼리. 친구가 또 없다고 하시니까 베트남 사연들은 왜 다 친구가 없는 사연들이 이렇게 옵니까? 한둘. 친구가 솔직히 있는데 3명은 안 짝인 것 같아요. 한두 명. 그렇죠. 예. 근데 한 명은 밖으로 이제 많이 돌고 한 명은 집에만 있는다. 근데 이게 저는 밖으로 많이 도는 걸 안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에너지가 쫙쫙 빨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저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 바깥 상대로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절대 설득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자꾸 어딜 가자는 거예요. 뭐 어디 경복궁을 가자, 어디 무슨 타워를 가자. 난 거기가 안 궁금하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설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입만 아파요, 본인이 얘기하느라고. 채팅창에 집순이나 집돌이는 만나준 게 배려한 거다. 그렇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게요. 또.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일단 만나준 것만으로도 배려를 많이 한 거다. 그렇죠. 예. 영통하면 되고 서로 그냥 안부 물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은근히 또 겨울에는 또 많이 축구하다 보니까 네네.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본인이 활동력 넘치는 건 알겠는데 이분한테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맞죠. 실버타운 사연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어차피 인생 혼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분 계속 혼자 한 분이죠. 우리에겐 씻는 게 배려다. 아니 그건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고. 씻는 게 배려는 뭐야. 계속 너무 혼자 오래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이 관계는 뭐 끝내야 하는 관계인 걸까요가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끝난 관계예요? 네,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 상태까지 올 정도면 이분이 이분을 만나러 집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거기서 계속 앉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거든.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우라통 터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미 정리가 된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만나는 걸 항상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네네. 한 명 정도는 더 있는 게 낫다. 보험으로 있어야죠. 네, 예. 힘듭니다. 땡톡 정도 관계가 제일 편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얼마나 랜선으로만 사귀는 거야. 땡톡 보내는 관계 정도가 제일 편하다. 땡톡을 보냈다가 별로 안 친했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당황합니다. 아우 그거 당황돼요. 그치. 예. 땡톡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왜 전화했어? 진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본인이 이제 다 생각을 한다면 친구를 배려한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 성향인 걸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네.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집에 눕혀놓고 배달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요. 이거 굉장히 착한 친구인 것 같긴 합니다.
합니다. 이성향이긴 한데. 아 이런 건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계산은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내고 앉아 있어봐 싫지. 그렇죠. 계산은 이 친구가 하니까 니네 집이니까 쓰레기 네가 다 버릴 거고 난 먹고만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생략된 포인트가 있죠. 돈 냄새를 또 바로 맡으셨네. 그렇죠. 한 3, 4만 원 정도의 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배려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들을수록 유지혜랑 정예인 사연 같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지혜 딱 이럴 수 있죠. 예. 집에서.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아 이건 친구가 아니라 거의 수발에 가깝습니다. 수발 관계는 끝을 내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모든 것 뒤에는 금융이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오늘 새해 첫 생방송 정용국 씨와 한 잘못된 요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배탄을 하면서 1월 1일 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왜요? 윤태진 씨랑 유지혜 씨가 톡을 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리고 막내 작가 승연 예예. 이도 보내줬고요. 혜정 작가는 안 보냈습니다. 저도 안 보냈습니다. 아니 여자분들한테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참 굉장히 기뻤습니다. 조은혜님 새싹인데요.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케미예요? 처음 들으시니까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씨. 예. 자, 건강하시고요. 꼭 새해는.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끝곡은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